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걸 알아보기 앞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액티비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에 대해서 배웠죠. 그럼 마지막으로 액티비티에 대해서 배울 거는 바로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액티비티 간의 화면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직접 앱을 만들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기존의 프로젝트가 바로 열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존의 프로젝트를 모두 껐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 중이시라면 이렇게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인 페이지가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뉴 프로젝트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empty activity next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이름을 activity and fragment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위치에 설정을 해주시고요. 랭귀지는 코틀린, 그리고 미니멈 SDK는 API 26으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쉬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그럼 main activity.kt 파일이 가장 처음에 딱 뜨죠. 자, 우리가 지금 이거는 딱 앱을 켰을 때 처음 시작되는 액티비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줄 액티비티는 바로 서브 액티비티라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넘어갈 액티비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앱 자바 그리고 com example activity and fragment 패키지에서 우클릭 해주시고요. new에서 activity에서 empty activity를 누르시고 여기에 우리가 서브 액티비티를 추가해 줄 겁니다. activity. 네. 그리고 generate layout 파일을 체크해 주시면 여기서 레이아웃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레이아웃 파일의 이름을 activity_sub로 만들 것이다. 자동 완성이 되고요. 자, 패키지 이름은 이렇게 할 거고요. 소스는 코틀린. 그러니까 언어는 코틀린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피니쉬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 서브 액티비티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와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게 이 클래스 이름 그리고 요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인데 이 서브 액티비티는 액티비티 언더바 서브죠. 자, 이렇게 자동으로 레이아웃이 설정이 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트 파일에는 어떤 액티비티가 있는지 보인다고 했죠. 여기에 이렇게 액티비티가 추가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서브 액티비티가 이 태그가 추가되었죠. 그리고 이 메인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데, 자, 이 인텐트 필터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앱을 클릭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뜨는 액티비티가 무엇인지를 이거를 사용을 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앱을 눌렀을 때 가장 먼저 뜨는 게 서브 액티비티가 아닌 메인 액티비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태그를 따로 이렇게 닫아주는 표시로 하고요. 얘를 이렇게 옮기면 이제 앱을 열었을 때 트루로 해줘야겠죠. 이 앱을 열었을 때 이 인텐트 필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뜨는 액티비티가 서브 액티비티가 되게 됩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컨트롤 Z를 눌러주시고 혹은 커맨드 Z를 눌러주시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리소스 파일에서 레이아웃 파일을 보면 이렇게 액티비티 서브 파일도 생성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정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레이아웃 파일에서 조금 손을 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일단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에 들어가서 그 메인 액티비티에서 서브 액티비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 방법으로 버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헬로 월드 이 텍스트 뷰를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 지우기 그 지우는 딜리트 버튼 있죠? 눌러주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코드상으로 봐도 아무것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디자인으로 해볼게요. 자, 이 버튼을 누르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디자인에 추가가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가운데쯤에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이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 이 레이아웃에서 정렬을 해줘야 합니다. 이 정렬을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오른쪽 상단에 이 invert constraints를 눌러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레이아웃 할 때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해주세요. 네, 위치는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버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버튼의 안에 있는 텍스트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Declared Attribute를 보시면 이 아래쪽에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 텍스트에서 버튼이 아닌 Go to Sub Activity 하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 버튼 안에 있는 텍스트가 바뀜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는 수정을 모두 다 끝냈고요. 자, 서브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파일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ctivities underbar sub xml 파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면 아직은 비어 있죠. 근데 여기서 사람이 이 액티비티에 들어왔을 때 이게 서브 액티비티구나를 알려면 어떤 텍스트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 팔레트에서 텍스트 뷰를 눌러주시고 똑같이 엔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빨간색 느낌표가 뜨는데요. 이게 정렬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아까 했던 대로 얘를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이 마술봉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색 느낌표가 사라짐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텍스트 뷰의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하셔서 오른쪽 아래 Declared Attributes에서 텍스트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뭐라고 할까요? 서브 액티비티입니다로 합시다. 그리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텍스트 뷰가 바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 설정은 모두 다 끝났고요.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서브 액티비티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 로직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펑션 하나를 만들 건데요. 펑션 세팅 버튼을 하시겠습니다. 버튼을 세팅해 주겠다 라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버튼 뷰 객체를 가져올 건데요. find view by id를 사용을 하면 id를 가지고 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버튼이라고 해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쓰면 빨간색이 뜨는데 윈도우의 경우에는 Alt Enter, 맥의 경우에는 Option Enter를 통해 임포트를 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는 메인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파일에서 만들었던 버튼의 ID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버튼의 ID 값이 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럼 레이아웃에 가서 메인 가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ID가 나와 있습니다. 자동 생성된 것은 바로 버튼 2라고 자동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2가 아니고 그냥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꾸게 되면 뭐 어디까지 바꿀 거냐, 스코프를 정해라 라고 하는데 all places로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버튼이면 그대로 두세요.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가서 방금 그 버튼의 아이디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버튼이었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 버튼을 우리가 이 로직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준비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버튼에 set on click listener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작동을 할 건지 이제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버튼을 눌렀을 때 뭐가 돼야 되죠? 바로 sub 액티비티로 이동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바로 intent라는 녀석이 도와줍니다. intent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의지 혹은 뭐 지향, 의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의도를 밝힐 수 있게끔 해주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 액티비티로 갈래, 혹은 나 이 서비스로 갈래, 아니면 나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로 갈래, 뭐 이런 식으로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는 그런 객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직접 써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ent라고 해주시고요. intent. 자, 이것도 또 임포트 해줍니다. 옵션 엔터.
서브 액티비티로 갑니다. 컨텍스트 넣어주시고 서브 액티비티로 간다. 클래스.java를 해주시면 이렇게 여기서 이 서브 액티비티로 간다 라는 인텐트를 만든 것입니다. 그럼 이 인텐트를 사용을 해줘야겠죠. 자, 눌렀을 때 start activity 주면 되는데 그 안에다가 아까 만든 인텐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이 세팅 버튼 함수는 이 버튼을 찾아서 이 버튼에 set on click listener를 연결을 해주는데 그 안에서는 서브 액티비티로 가는 인텐트 객체를 생성을 하고 스타트 액티비티에 방금 그 인텐트 객체를 넣어줘서 버튼을 눌렀을 때 서브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게끔 해줍니다. 그럼 이 세팅 버튼을 이 onCreate에게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자, 그럼 직접 앱을 실행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디바이스가 있으시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어떤 것이든 가상이든 실제 기기든 사용을 하셔서 여기 이제 앱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초반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약 어떻게 앱을 실행하는지 모르신다면 헬로월드 앱 만들기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에뮬레이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생 버튼, Run App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처음 앱을 빌딩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이렇게 에뮬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고요. 메인 액티비티가 보이죠? 여기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Go to Sub Activity 버튼을 누르면 서브 액티비티입니다 라는 서브 액티비티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단에 있는 이 100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브 액티비티로 갔다가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갔다가 이렇게 액티비티 간의 화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액티비티가 무엇인지,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는 무엇인지, 인텐트는 무엇이었는지, 액티비티 간의 화면 전환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액티비티의 아주 친한 친구의 프래그먼트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